vipassana 수행이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대상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거를 알아차리는 순간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은 그것들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죠? 느낌이 일어나고 있죠? 나하고 상관없이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봄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고 듣는다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들음이라고 하는 것. 들음이라고 하는 거, 본다라고 하는 거. 사실 마음이 작용적인 측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가 사실 똑같아요. 그죠? 일단 보여야 되잖아요. 일단 들려야 돼요. 그냥 보인다고 하는 거였을 때 나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들린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 귀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열려있고, 소리라고 하는 대상이 지금 있고, 그리고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분기가 있으면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보이고 있을 때, 들리고 있을 때, 어떤 특정한 대상의 마음이 움직일 때, 특정한 대상의 마음이 향하게 될 때, 그 대상을 향해 갈 때, 사실 우리가 마음을 지켜볼 때 제일 많이 체험하는 것, 스스로 제일 많이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뭔가를 어딜 향해서 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죠. 그러니까 대상을 향해서 가는 거, 대상을 향할 때. 근데 사실 마음이 거기에 그 대상 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근데 어쨌든 그쪽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성질이 있어서. 그렇게 될 때 보이는 것에서 이제 보는 것이 되고 어떤 특정한 대상을 마음이 향해 갈 때 들리는 것에서 듣는 것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낌도 일어나고 있고 보이는 것도 일어나고 보는 것도 일어나고 들리는 것도 그리고 듣는 것도 그런 것들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 각각이 다 지 나름대로 성질대로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그 중에 어떠한 것이든지 다시 알아차림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게 알아차림이잖아요. 육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아는 그 순간이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이에요. 사람들이 처음 수행하면서 처음에 진짜 한 1년 정도까지 제일 질문 많이 하는 게 도대체 알아차림이 뭐지? 알아차리고 있는데 본인이 알아차리는 거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그거를 그냥 말로도 설명으로서 가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이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그냥 아는 그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아는 그 순간,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 보이고 있구나. 를 아는 것이고, 들리는구나. 아는 그 순간.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렇게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순간, 그 각각의 작용들은,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작용들은 지각각 성질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고, 그게 우리의 매 순간순간 현재이고, 그때 그 순간 수행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이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우리 그걸 대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알아지는 것, 그걸 우리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기 때문에 그걸 대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알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것들이 매 순간순간 우리가 관심만 기울이고 있다면 그렇게 알아지는 것들은 계속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지켜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아차린다라고 해서 지켜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대상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은 이 어떤 거리감 같은 걸 느끼게 되죠. 근데 그 거리감이 처음엔 어떤 거리감이냐면은 대상과 자기 자신 간의 거리감이에요. 대체로. 그죠? 나하고의 어떤 거리감이죠. 처음에 느낄 때는. 근데 사실은 그게 내가 아니라 알아차리는 마음이지만 근데 처음에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리감이 어떨 때는 굉장히 멀리 느껴질 때도 있고 대상이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쨌든 바르게 지켜보고 있다면 거기에서 대부분 수행자들이 어떤 거리감 같은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거리감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념적인 거리는 거기 없습니다. 사실
다만 이 거리감이 좀 가깝게 느껴진다, 더 멀리 느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는 계속 달라지거든요. 하나의 마음이 모든 대상을 다 알아차리진 않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난 수행하는 마음, 사티하는 마음이 그 마음 하나가 지금 계속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지금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졌어요. 지금 일어나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새롭게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이 항상 똑같지는 않거든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는 더 좋은 상태로 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더 좋지 않은 상태로 변하기도 하겠지만 그 변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은데 그리고 그 마음에 수행하는 마음의 질에 따라서 우리가 그게 좀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견해가 바르고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을 때는 좀 멀리서 본다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근데 이게 멀리서 본다는 느낌인데 재밌는 건 굉장히 분명하게 보입니다. 보통 멀리서 보면 뭐가 휘태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수행의 경우는 뭔가 멀리 떨어져서 보는 거 거리감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보이는 건 굉장히 분명하고 선명할 거예요. 반대로 마음의 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때에는 굉장히 가깝게 보여요. 거리감 자체가 되게 가까이 잘못하면 딱 붙어버려요. 붙어버리면 그때도 수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빠지거나 권내에 따라가는 순간들인데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약간 마음의 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순간이죠. 근데 가깝게 느껴지는데 그때도 흐릿해요. 대상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대상도 분명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마음도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이고 지금 이게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대상의 일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 관한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본 것도 계속 그 얘기했죠. 대상 쪽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결국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실 수행자들이 그걸 본인이 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 지혜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지금 보여주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어떤 상태인가를 본인 스스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정리를 못하는 상태. 그렇게 이제 그런 상태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좀 좋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수행자가 계속 노력해야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사티를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물론 가장 완벽한 거는 뭐냐면 계속 견해를 바르게 해주는 일이겠죠.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현실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수행의 어떤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떻게든 사티를 두는 것이 쉬울까요? 사티를 두는 게 훨씬 쉬워요,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바른 견해로 수행하세요라고 말하지만 그 바른 견해에서 수행하는 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그래도 훨씬 더 단순하고 보다 더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상이 뭐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쌓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거는 훨씬 쉬워요, 사실. 그러니까 그 노력을 계속 기울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질이 썩 좋지 않을 때. 그렇게 계속 기울여주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해도 하루 종일 어떻게든 사티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어졌다면, 사티가 계속 아니어지더라도, 노력이 이어졌다면, 그 순간, 그 가운데 중간중간에 많이 끊어지기도 했겠지만,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노력이 거기 있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견해도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티 힘이 좀 더 좋아졌을 때. 왜냐하면 결국 견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거든요. 일단 사티의 힘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티가 힘이 약한데 지혜가 일어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사마지가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누구나가 사티를 어느 정도 하게 됐을 때 거리감은 다 느낄 거예요. 그거 못 느끼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로 그거를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뭔가 뒤에서 본다라는 느낌으로 봐요. 여기 뒤에서 조금 물러서서 뭔가 전체를 본다라는, 자기 자신 전체를 본다라는 느낌. 어떤 사람들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라는 느낌. 근데 어떤 분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거는 본인의 마음에 따라서 일어나는 관념적인 부분들일 뿐이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사띠를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게 가장 기본인데, 결국은 그 기본이 안 되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건 수행을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오래 했어요. 오래 했기 때문에, 사띠뿐만 아니라 사마디, 지혜가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 다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사띠가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도 많이 생겼고,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도 많이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다 이해하고 나니까 결국 뭐가 남던 거예요? 결국 사띠를 계속 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남는 건 그거더라고요. 결국은. 나머지는 이게 됐을 때, 정말 이게 되어졌을 때 결과물로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물론 그 과정 사이에서 세부적인 부분처럼 우리가 얘기할 것들은 많겠지만, 가장 큰, 그 줄기를 본다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른 견해도 사띠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바른 견해가 있겠어요? 그죠? 사띠가 아직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데 견해가 어떻게 발라지겠습니까? 견해를 바르게 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스님들이 법문을 듣고 견해가 바르다라는 건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자연적인 이치다. 이거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누구나 다 하죠. 그죠? 생각은 가르쳐주면 얘기해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생각이죠. 근데 생각하는 것하고 마음이 이해하는 건 전혀 다른 것이니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해를 해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조건 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생각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르게 생각할 수 있으려면 일단 우리가 탐심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수행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그런 느낌들을 느낄 때,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런 것들이 알았을 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그거는 사실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 상태는.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 사실 그런 상태를 잘 못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 대상에서도 좀 떨어져서 수행하는 쪽에 좀 관심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면서 사띠 하는 거 쉽지 않죠. 처음에는 이제 말하면서 수행 어떻게 한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되는 듯 하다가 제일 이제 힘든 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사띠가 없어요. 그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 언제 수행을 잘할 수 있는가 하면 마음의 관심이 법에 있을 때, 빠라마타를 향할 때, 그때는 수행 무조건 잘합니다. 수행 언제 하기 힘든가 하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기 힘들 때가 언제냐면 마음의 관심이 삐ඤ타, 관념에 가 있을 때.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내가 하는 노력을 얘기하는데, 마음이 지금 법에 관심이 없고 관념에 가 있으면 수행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계속 번뇌가 일어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많이 우리가 그것이 드러나는 게 바로 말을 할 때 수행을 하면 알거든요. 그나마 보고 듣는 것들을 가지고 연습을 할 때 조금 쉬운 게 이건 좀 단순하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 보기에는. 보는 것 그 자체밖에 없죠. 보는 것 갖고 연습해야지. 이러면 보이는구나, 보는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이쪽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마음이. 하나만 있으니까 집중하기가 조금 쉽죠. 내가 말하는 이 집중이 관념적인 집중이 아니라 하나의 작용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생각을 하는 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본다라는 그 작용 그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괜찮은데 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많은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느 하나에만 마음이 관심이 집중돼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보는 것에만 집중해갖고도 안 돼요. 듣는 것에만 집중해도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생각에만 집중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느라고. 느낌에만 집중을 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일어나고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마음이 스스로 이 컨트롤 케어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거. 말하고 수행을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제일 나중에 어느 정도 싹히 힘을 키우고 난 다음에 말하는 거 연습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냥 보는 것 내가 잘 안 된다. 그럼 보는 것으로 수행해야지. 훨씬 단순하잖아요. 그죠? 느낌. 느낌 이번에는 느낌을 최대한 대상으로 관찰하고 느낌에 대해서 이해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건 조금 단순해요, 이쪽은. 근데 말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대가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우리 마음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우리가 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다 뭐냐면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마음 없이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이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습관에 따라서 계속 어떤 쪽으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 그냥 그런 식으로 패턴 지어져 버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버려요. 근데 그거를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계속 해왔을 때는 완전히 이렇게 고착이 돼가지고 바꾸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에 탁 꽂히는 거, 고착돼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그 밑에 거의가 다 모아가 있거든요. 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굉장한 탐심을 해온 일이고 먹는 것처럼 굉장한 탐심을 해왔고 그리고 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까지 마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말의 내용이에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한테 말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죠. 우리가 수행을 안 했다면 수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용이에요. 내용. 그렇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내용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이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 절대로 그렇게 여기지 않죠. 그렇게 이해하기가 힘들죠. 근데 말이라고 하는 건 뭐죠? 말이라고 하는 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수많은 마음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대화한다라고 하는 건 수많은 마음들이 한꺼번에 거의 뭐 조직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돼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나는 어떤 결과적인 하나의 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대화를 하는 거. 거기에는 반드시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들리는 것이 일어나야 돼요. 들어야 돼요. 적어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봄이 또 거의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이런 많은 것들이 연계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연계해서 우리가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인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생각이에요. 말할 때 사티 힘이 굉장히 좋다면 지혜가 좋은 상태에서 말을 하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다시 그냥 한 번 더 읊어내는 것이에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결국에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우리에게 말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 자체의 어떤 그런 실제 어떤 행위적인 측면이 아니라면 내용 그 자체가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을 보려고 하면 자꾸 내용 쪽으로 가게 되고 습관적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수행하는데 수행하는 그 알아차림이 자꾸 내용에만 꽂히게 되는 거죠. 근데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수행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내용은 진짜 수행에서는. 전혀 수행적으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시작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자동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냥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대상들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느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보이고 있는 거, 들리고 있는 것을 아는가, 이런 것이 사실 전부거든요. 대화를 할 때도. 근데 자꾸 이제 내용이 꽂히니까 대화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수행이 보고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에 이미 힘이 너무 약해져 버리는 것이에요. 내용에 꽂히고 대상에 빠져버리고 대상에 빠지고 내용에 꽂히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또 번뇌예요. 본인이 원하는 내용, 좋아하는 내용이면 막 이렇게 또 좋아하는 마음, 탐심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반대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내용에 너무 꽂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새롭게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들을 또 다 놓치는 거죠. 미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혀 싹지가 없었네 라고 어느 순간에 그냥 깜짝 놀라는 거, 그걸 발견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싹지가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말을 할 때 말하면서 수행하는 걸 이제 연습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시험의 수행은 그거를 많이 강조하죠. 무엇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사마타 수행은 아니지만 위파사나 수행은 결국 그거에 대념체 중에도 말씀하셨듯이 무엇을 하든지 그걸 하는 동안에 지금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림하라.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죠. 이런 건 아니니까 그 대신 말을 하되 꼭 필요한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항상 알아차려야 한다는 이 전제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두 개를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고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알아차림 할 수 있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본문 내용도 그런 거 있었지만 이게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편안하게 수행하라 하고 이렇게 막 너무 뭐랄까 억지로 막 힘을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자꾸 하고 말을 해도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대해서 아직 깊이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자칫 잘못하면 조금 수행하는 마음이 좀 게을러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항상 수행자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그러죠. 말을 어떤 사람들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수행하러 와가지고도. 그러면서 항상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말하면서 알아서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러면 굳이 그거를 꼭 안 해도 되는 말을 굳이 하면서까지 그렇게 알아차려야 하나? 말을 안 해도 알아차리니까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항상 수행자는요 자기 자신에게 누구보다도 솔직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려면은 정말 사소한 거 작은 하나하나의 행위라도 최대한 알아차려야 되고요. 일단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행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을 볼 때 그 마음의 동기, 그 행위를 하게 하는 의도나 동기까지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일부러 안 솔직하다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을 보지 못하면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본인이 솔직하다고 착각할 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솔직한 수행자, 솔직한 사람이 정직한 수행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어떤 행위를 하든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 하나하나에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고자 하는지, 어떤 마음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면 그냥 저절로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정직한 수행자가 될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고 안 정직한 것보다 일단 수행자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은 나를 다 몰라요. 남은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요. 본인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합니다. 근데 수행자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실은 어느 정도 지켜보는 것이 되는 사람들은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대화를 할 때 항상 그 마음의 관심이 100% 다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또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되고 하지만 항상 어느 정도의 마음의 관심은 꼭 자기 자신을 향할 수 있도록 그걸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스님은 그동안 수행 오래 했으니까 내가 뭐 이런 얘기까지는 사소하게 안 하겠지만 처음에 이제 수행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 가지고 수행을 할 때 많이 연습을 시킨 게
대상, 육군에서 일어나는 대상 중에 하나, 중립적인 대상, 본인이 쉽게 알아서 할 수 있는 대상 하나 잡고 보라고. 그런 얘기 한 거 기억나죠? 그렇죠. 일단, 보기만 해도, 지켜본다라고만 해도, 그것에 이익이 있죠. 본인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본적으로 시간은, 뭐, 1시간이든, 뭐, 이렇게 정해놓은 대로 수행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전혀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내 삶에서 이렇게 자연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본인이 정말 수행하는 게 힘들다, 잘 안 된다, 자꾸 번뇌에 빠진다, 번뇌가 많이 일어난다 이러면은 뭐 자선이든 행선이든 지금까지 본인이 수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런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수행하는 쪽 법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거를 본인이 선택해서 하면 돼요. 그때. 그걸 진짜 잘 봐요. 내가 항상 그랬대. 사람들이 그런 거 가끔씩 해. 그걸 억지로 하는 것도 그것도 건네 아니냐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뭐냐고. 마음이 되게 안 좋고 수행이 진짜 안 되는데 그럼 굳이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뭐냐고. 그 마음도 건네예요. 그게 겪은 건네죠 사실. 이게 지금 마음이 되게 조금 더 좋아져가지고 그래도 너무 한쪽으로는 안 치우쳐진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스님 가야 되면 가세요. 시간 보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수행을 오래 했고 이 수행이 어떤 것이다라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제 마음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막 자연스럽게 편하게 하라는 말이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 절대 아니라는 거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노력은 해야 돼요. 그죠? 그 노력 자체가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데 노력을 막 수행하는 마음 노력하고 있는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지혜 엄청 힘이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가 아니면 뭔가 노력을 할 때 자기 자신이 힘든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다만 사람들이 너무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 그렇게 막 힘주고 막 애쓰는 것만 수행이라고 생각하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고정관념 자체가 그렇게 너무 강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그걸 더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탐심으로 좀 수행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그냥. 딴 게 아니라. 제발 그렇게 번뇌로서 수행 좀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마음의 질을 좋게 하려고 수행하면서 왜 이렇게 온통 번뇌로만 수행하나 이 말이거든요. 사실 그냥 간단하게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요. 그냥 그 말을 간단 요약하게 하면 시험에 항상 하는 말을 요약 정리하면 도대체 왜 그렇게 번뇌로 수행하냐 그냥 이거예요. 번뇌로서 좀 수행하지 말고 제대로 바르게 하세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번뇌로서 수행 안 하려고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번뇌를 봐야 돼요. 항상 내가 하는 말이지만 그게 없어지기 전에 번뇌가 사라지기 전에 안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번뇌를 배상으로 보는 일이거든요. 그 번뇌를 배상으로 보는 일을 한참 해야 돼요. 그리고 엄청 오래 해야 돼요. 끝났나 싶으면 또 일어나고 다 됐나 싶으면 또 일어나는 게 번뇌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줘야 되고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항상 어떻게 편하게 수행하겠습니까? 항상 어떻게 그냥 아무 긴장 없이 수행하겠냐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인 거지. 그것을 지향해 가는 수행이 바른 수행이다. 이 말인 거지.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우리가 지향해 가는 그 목표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은 수행에 대한 탐심도 있어요. 그리고 수행의 결과에 대한 진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거 너무 당연한 과정이에요, 사실.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는 그 자체. 그리고 그렇게 지켜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때도 많죠. 우리가 번뇌를 지켜보는 것이 쉬울 때보다는 그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과정에서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선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때그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고요. 어떤 때는 시간을 딱 정말 마음이 질이 안 좋을 때는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자선을 한다거나 행선을 한다거나 굉장히 뭔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것 같지만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마음의 질은 더 뚝뚝뚝 떨어져요.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 사태의 가속도가 한번 붙으면 좋아지는 게 그냥 쭉 좋아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좀 나아가는 것처럼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가속도가 붙으면 붙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쯤 되면 마음의 질이 이렇게 떨어지고 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자선을 뭐 꼭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다 번뇌의 생각이라는 거죠. 지혜님이 좋을 때 마음의 질이 좋을 때 굳이 안 해도 되죠. 사실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또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마음의 질이 굉장히 좋을 때 일부러 자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저의 수행적인 어떤 습관 때문에 성향,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터득해왔던 방법적인 측면이라고 할까? 마음의 질이 좋을 때 뭔가 법에 대한 조사를 하고 지혜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저한테는 자선에 도움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하기도 한다고요, 사실은. 그리고 또 마음의 질이 굉장히 안 좋을 때도 그냥 가서 앉아요. 내가 저번에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진짜 마음 수행이 정말 잘 안 될 때 그냥 앉아있어요, 그냥 앉아만 있는데 그게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냥 막 움직이면서 일상생활에서 마음의 질을 좋게 하려고 노력할 때보다 좀 쉬워요. 그게. 아무래도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좀 덜 다양하겠죠. 앉아있을 때 마음이 이제 뭐 이렇게 반응하는 대상들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것이고 그 사람들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건 다 다르게 생각하고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건 다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 본인이 처음에 아마도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바로 저는 이제 처음 수행이라는 걸 불교 수행을 처음 했을 때 선방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 많이 앉았잖아요. 하루 종일 앉았죠. 그때 수행에.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아무래도 있겠죠.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냥 처음에 수행 접하고 자선보다는 본인의 상황이 또 직장 생활하고 바쁘신 분들은 어디 가서 집중 수행을 많이 하고 자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최대한 본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실제 생활하는 거기에서 삶 속에서 최대한 알아서 촬영하려고 또 그게 비파사나 수행의 가장 큰 장점이니까 그렇게 이제 많이 노력을 하면서 마음을 개발시킨 사람들은 또 그게 오히려 더 낫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자선과 행선이 주는 이익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게 탐심인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건 사람들이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가. 근데 이게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좀 더 쉽게 간과하는 부분,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충분히 보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있죠.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아까도 얘기했죠. 뭔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거 금방 일어나. 근데 뭔가 안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거는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려고 할 때도 지혜로서 하려고 한다면 그건 괜찮아요. 해야 돼요. 안 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혜라면 그거는 괜찮죠. 근데 하려고 하는 마음이 번뇌일 수도 있는 것처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번뇌일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본인이 괜히 그게 하기 싫으니까 마음이 이제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 더 미세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일어나는 그런 번뇌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어떤 번뇌의 어떤 적극성보다는 좀 더 번뇌 자체가 미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번뇌들은
본인이 좀 더 많이, 더 계속해서 더 봐야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번뇌를 보는 것도 우리가 너무, 뭔가 하고 싶어 할 때, 이게 번뇌인가 보다, 이게 번뇌지, 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마음을 바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 수행하다 보면은 그냥 본인이 이게 번뇌라고 미리 판단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이게 어떤 마음이다 미리 판단하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꼭 번뇌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리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마음보다 그걸 믿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느낌을 같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행을 계속하고 수행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 생길수록 또 그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상들 또한 그만큼 미세해진다는 거 아시면 돼요. 내가 예전에 봤던 것들, 그런 거친 것들을 보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대충 해도 다 알아서.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예전에 마음의 힘이 좋지 않을 때, 삿띠가 거칠게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질이 좋아지면서 그런 미세한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또 열심히 봐야죠. 그게 수행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마음의 상태,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만족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못 보기도 했고, 또 가끔씩 보였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 있어요, 마음이. 왜냐하면 항상 그런 마음들이 어느 정도 나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나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음이, 지혜의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 것들 일어나고 있으면 알아차리면 하지만, 그거를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판단할 이제 이유가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알기 때문에, 솔직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여튼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 하면 할수록 이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 단순한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적용시키는 것이 결국 쉽지 않다는 것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는구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구나. 근데, 물론 그 말인 즉슨 뭐냐면 그만큼 지혜보다 모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또한 자연적 이치인 거죠. 마음의 이치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났을 때 결국 남는 건 뭐냐면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 그게 전부라는 거. 이전에는 제가 왜 요새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냐면요. 예전보다 지금 이 말 많이 하잖아요. 그냥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꾸준하게 하세요. 그 열심히라는 것 안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어떨 때 힘이 들기도 합니다. 계속 힘 안 되지는 않아요. 힘 들기도 하고, 좀 자연스럽지 않기도 하고, 애쓰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이 모이고 쌓여서 그냥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지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수행이 되는 것이라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이라는 거. 그리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저는 안다고 이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 안 하겠죠. 어떻게 수행하시려고 계속 그 말을 더 많이 하겠죠. 더 이렇게 수행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그냥 열심히 계속 그냥 꾸준하게 하세요. 그 말이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그 열심히 꾸준하게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지혜의 마음들을 이제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진짜 문제는 일어나고 일어나는지 모르는 게 진짜 문제예요. 일어나는 그 자체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쵸? 이렇게 일어나고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 그게 진짜 문제고, 이제는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또 그런 마음들, 만약에 그게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그 이해의 깊이는 다 달라요. 그거의 차이인 거지. 그거는 본인 스스로 수행을 계속 열심히 꾸준하게 하는 거 말은 답이 없거든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처음 수행을 해서, 수행이란 이런 거구나, 이해하기까지, 뭐, 어떤 사람은 짧게는 1년, 어떤 사람은 2, 3년 걸리는 그 기간 동안, 그때는 막 많이 듣고 새로운 정보들 듣는 것 자체가 들어보고 해서 내가 달라진 걸 느껴요, 그때는. 사실은. 그냥 들었을 뿐인데 내 수행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그럴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지나잖아요? 그 단계가 지나면, 수행이란 이런 거구나, 수행이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수행에 대한 이치가 어느 정도 이해되고 단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는다고 이제 그것으로 있어서 다른 본인의 마음의 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본인이 수행을 얼마나 꾸준하게 하는가가 말이 관건이 되는 거지. 제가 예전에 테니스 얘기 안 했나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테니스 오래 쳤는데, 그러니까 내가 테니스를 오래 이렇게 배우러 처음에 이제 한참 배웠거든요. 한 2년 동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운동을 하나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별 흥미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시작한 게 되게 테니스였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뭔가 흥미가 생기니까 이제는 TV 스포츠에서 테니스 경기를 하면 무조건 봐요, 막. 옛날 같으면 절대 안 보죠. 재미없어 못 보거든. 저보고 만약에 지금 골프 보라고 하면 심심해서 못 볼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이제 조금 할 줄 아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요일날 학교도 안 나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윈블던 뭐 이런 거 한다고 막 열심히 막 경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봐요. 저렇게 잘하는 선수들 서브를 어떻게 하고 발리를 저렇게 하는구나. 한 몇 시간 보거나 한 3시간 이렇게 보고 다녀 뭔가 약간 마음이 감을 잡아요. 서브 저렇게 하는 거였구나. 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하면 더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막 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테니스 치러 가가지고 한번 해봐요.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견는지를 이렇게 배울게. 근데 그건 딱 거기까지예요. 딱 그만큼. 거기서 좀 더 심화적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열심히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죠? 모든 게 다 그렇죠? 골프 치시는 것도 그럴 것 같아요. 수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요즘 그냥 열심히 하시라고. 꾸준하게 하시라고.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본인이 하는 대로 뭐라고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나? 이뤄가야 된다고 하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수행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수행적인 결과는 결국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본인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이 달라지기 전에 수행을 통해서 삶이 바뀌어지기 전에 우선 수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그게 먼저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살아실 때 뭔가 슬픈 게 일어나면 일어났다는 거 분명하게 알 때는 기쁜 게 일어나나요? 기쁜 마음이 일어나요?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본다라고 하는 건 거긴 사실은 뭔가 계속 새로운 게 있잖아요. 계속 새로운 아까 그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죠? 분명하게. 그냥 관념적으로 봤을 때 뭔가 똑같은 느낌이고 똑같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마음이 실제를 바라봤을 때 아까하고 분명히 다른 뭔가가 거기서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아는 순간이거든요. 그죠? 그럼 사실은 그거는 마음이 완전히 빠라마타를 바라보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냥 빠라마타를, 그리고 빠라마타에 대한 그냥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해가 분명히 생기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는 것을 계속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가 그냥 좀 이렇게 사라졌다라는 거, 아까 것이 아니다라는 거, 아까 그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빠라마타를 그냥 그대로 법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그 순간, 그 보는 마음이 그냥 그대로 지혜로서 보고 있을 때, 그 어떠한 그런 관념적인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있지 않을 때, 그러면 그냥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일 뿐이에요. 전부예요. 일어나는 것이 전부일 때 거기에 슬프거나 기쁠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뭔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나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성질의 부분에서는 다르지 않죠. 그것이 조건 따라 일어난다라는 점에서는 뭔가가 지금 뭔가 계속 새롭다라는 걸 이해한다면 사실은 아까 것이 지금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도 이해하는 순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그냥 되게 처음에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냥 관념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하나였는데, 이게 정말 다른 것이었다니. 이게 말로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그걸 이해하는 순간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해하는 순간 굉장한 충격, 처음에는 굉장한 충격, 놀라움이었는데, 근데 사실 그 순간에 또 알아졌던 거, 이해되었던 것이 뭐냐면, 아까 것이 내가 사라진 것까지 못 봤어요. 못 봤지만, 아까 그거 분명히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알아졌기 때문에 아까 것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냥 무엇인가, 보살님이 뭔가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그거를 그냥 빨아먹혀로써, 그냥 지혜의 마음으로 그냥 법 그 자체, 법의 성질로서 들어봤다면 거기에 슬픔하거나 기뻐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어남을 아는 그 지혜하고 지금 사라짐을 봤다라고 하는 그 지혜하고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지금 보살님이 어디까지 그 마음을 미세하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관념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네. 그렇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렇죠.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 자체는 관념 맞아요. 우리가 실제로 지켜보고, 실제로 그 순간에 알아차리고, 실제로 이해하는 것은 그 성질이에요, 성질.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렇지만, 그거 자체는, 말 자체는 관념이지만,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무엇인가가 계속 뭔가가, 법이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맞아요. 그럴 경우는, 그래서, 좀, 보살님이 예전 수행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세밀하게, 미세하게 들어가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아마 대상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어요.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진 않아요.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에 딱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아마도 일어나기 좋은 때가 언제냐면 그런 식의 수행을 하실 때 약간의 집중이 지금 이게 있어요. 다른 때보다. 그러니까 보살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좀 더 오픈된 이 알아차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한쪽이 이렇게 딱 꽂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꽂힘이 물론 보통의 사람들한테도 일어나는데, 내가 말하는 이 꽂힘 집중이라고 하는 게 이게 관념적인 요소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우리가 위파서나 수행을 하다 보면 한쪽에 이렇게 몰리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관심이 몰리는 것이 어떤 관념적인 요소에 몰린다고 하면 바르지 않는 수행이죠. 바르게 수행을 하면서 그런 어떻게 한쪽으로 몰린다라는 느낌이 언제 드냐면 하나의 법의 성질에 계속 마음이 지켜보고 있을 때, 그 약간의 표현을 한다고 해도 집중이 될 수 있잖아요. 마음이 그쪽의 성질로서 이렇게 모여지는 것이니까. 네. 근데 그럴 때 보살님이 혹시나 예전처럼 그렇게 대상을 너무 이렇게 붙어서 너무 이렇게 대상 자체에 집중해서 보지 않는가. 그러니까 좀 더 보살님은 그런 경우에 아는 쪽으로 의도적으로 더 떨어져 나오시는 게 좋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긴 한데 보살님은 더 아는 성질을 계속 더 보시려고. 앞에 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뭐 다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해의 깊이가 다를 때 느낌이 다르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건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자연적 이치, 법의 이치에 대한 이해인 거죠, 사실. 네, 우리가 모아의 마음을 분명하게 바라볼 때, 바라보고 그 모아를 조금 이해하는 지혜가 생길 때, 그 모아의 마음이 정말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뿌리박고 있는 마음이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새로운 다른 지혜가 생기는 순간 그런 느낌을 가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그 느끼는 건 뭐냐면 예전에 그 마음, 나라고 알았던 마음이 모아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자연적 이치다라고 아는 것이 지혜거든요. 이게 지혜가 이 모아에 대한 느끼는 거죠. 그런 이질감. 그러니까 보살님이 설명하시는 이질감이라는 게 전혀 다르다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예,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럴 때 그런 생소하고 낯선 마음 통한 대상으로 하시면 돼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예. 제가 수행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산티에 대해서는 그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하는
이렇게 좀 인위적인 노력으로 인한 사티, 그게 이제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고 익숙해지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면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알아서 하는 자연스러운 사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조사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뭔가 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대부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가 되면 이렇게 좀 물어봐야지, 질문을 해야지. 이게 왜 이럴까? 이 마음과 이 느낌은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가? 약간 그때는 질문을 하는데, 조사의 질문을 하는데 좀 의도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지혜의 힘이 더 좋아지면 마음이 이제 조사하는 것 자체를 지가 알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네, 그렇죠. 보살님은 굉장히 또 마음이 진짜 많이 달라진 케이스니까 수행하는 방법을 바꾸면서 그래도 저번에 그때 그게 막 대상에 꽂혀있고 어떤 관념적인 부분에 많이 꽂혀있던 부분들이 진짜 많이 사라졌네요. 거의 이제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네요. 그 이해가 없었을 때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대상이 나타나면 또 집중하고, 대상이 나타나면 또 집중하고, 계속 그렇게 습관대로 하다가 이해가 생기니까 그 마음의 힘으로 더 이상 대상에 집중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위파사나 수행은 재밌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면 수행하면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금방 뭔가 좀 조용해지고 고요해지고 그죠?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수행 이러면. 근데 위파사나는 이건 뭐가 다 일어나고 막 지 멋대로고 마음이 고요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수행하니까 더 막 이상해지는 것 같고 더 막 내가 더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이거 정상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요. 그게 이제 그걸 일어나는 그대로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오픈시켜버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게 다른 수행을 할 때는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예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의 지금 상태를 지혜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냥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수행을 할 때는 왜 마음이 금방 조용해졌나, 왜 그때는 금방 고요해질 수 있었나 하면 놀랐던 거죠, 좀 많이. 수행을 한다는 그게 그냥 이런 일어나는 것들을, 특히 좋지 않은 것들은 그냥 눌러놓는 거죠.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일단 수행하는 동안은, 최소한 자성하고 있는 동안은, 행선하고 있는 동안은 이렇게 밀어놓는 거죠. 근데 이제 위파사나 수행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일어날 때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오픈시키라는 거예요. 당할 때 당하고, 당할 때 당하더라도 사띠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띠 하는 것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기본이고, 거기서 가장 이 사띠라고 얘기를 할 때 항상 함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른 견해. 대상을 대상으로 알고 일어나는 것을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이해하는 바른 견해. 이러한 것들이 금방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괴롭고 힘든 대상들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힘들고 괴로운 대상들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지는 것. 그 대상들에 대해서 결국은 스스로 이해해가는 것은 어떤 것의 힘이냐면은 그가 이제 바른 견해의 힘이거든요. 지금 하시는 게 이제 편안하게 수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참 재밌죠. 불과 2년 전? 1년 반 전만 해도 보살님한테 수행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죠. 너무 괴로운 것이었죠. 보는 제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보고 있는 제가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든 것이었는데 똑같이 그냥 수행하는데 수행하는 마음가짐이 변했잖아요. 지금. 그 마음가짐이 변하니까 수행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편해진 다 그게 이제 다 어느 정도의 어떤 조건 지어진 것들이죠. 그렇죠. 그게 진짜 맞는 순서가 맞는 거죠. 네. 아직 사티 하는 게 익숙하지도 않은데 습관이 안 됐는데 자연스러운 사티가 된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 잘 보셨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루 중에, 하루 내내 사티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게 욕심이죠, 그때는. 그런 마음대로 대상으로 보는 거죠. 마음을 보니까 이제 아시는 거죠. 그건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이라고 아신 것도 잘 아신 거고, 그렇게 이제 뭔가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거기 프로세스에서 질문을 자꾸 하십시오. 최대한 우리가 가볍게 사태를 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질문이라고 했죠. 뭔가 이렇게 내가 막 풀려고 애를 쓰는 사티가 아니라 그냥 사티 있는가 알아차리. 물론 그 질문을 자주 하는 거에는 이미 나의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질문하면서 사티 하는 것이 훨씬 좀 가벼운 사티가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이라고 하는 건 자꾸 하다가 보면 어느새 질문하는 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 학교 가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좀 마음 바쁘잖아요, 항상. 그것도 재밌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회사 가고 하는 게 막 10년, 20년 넘게 이렇게 해온 일이잖아요, 그죠? 어쩜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그렇게 급하게 할까? 그죠?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처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십 년 한 건데 수십 년을 매일매일 하면서 맨날 긴장을 하고 맨날 급한 마음으로 한다고요. 그렇게 급하게 긴장 안 해도 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충분하다는 걸 알아도 긴장을 하고, 급하게 되는 건 습관이에요, 습관. 거기 이미 마음이. 시간이 막 되게 중요한 일인데 시간이 너무 조급하다. 이러다 보면 우리가 그 막 중요하다는 것에 그 생각 때문에 조급해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너무 많죠. 상황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제가 노력한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처음에 이제 밥 먹으면서 공양하면서 알아차림을 하려고 한참 노력할 때, 와, 제 마음이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먹는지 처음 알았어요. 평상시에 좀 알긴 알았지만 제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급해하더라고요, 마음이. 하루 한 끼 항상 꼭꼭 챙겨 먹고 그 전에 세 끼 꼭 챙겨 먹고 살아왔던 삶인데, 누가 나보고 빨리 먹으라고 막 뒤에서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먹었을까? 그거 생각해보니까 참 신기했어요. 근데 신기했는데도 다음에 밥 먹을 때도 그 급한 마음 또 일어나요. 그죠? 학교 가시는 거 준비하는 거 얼마나 지금은 익숙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 그렇게 자꾸 습관적으로 급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 거기서부터 쌀때를 드셔야 돼요. 사실 그 마음부터. 일상에서, 저는 느끼기에 일상에서 쌀때하기 제일 좋은 대상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급한 마음. 빨리, 이렇게 해야지. 이 마음이 있잖아요. 하는 순간 이게 마음이 뭔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생각하는 순간 막 바빠지고. 그럼 그럴 때, 한 발자국 딱 떨어져서, 이게 이렇게 급한 일인가? 일단. 이게 이렇게까지 급한 일인가? 이게 이렇게까지 조급해야 될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마음에 그런 조급함이 막 떨어지게 되거든요. 마음을 왜 이렇게 조급해 하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마음을 지켜보려고 또 노력을 하고. 지금 쌀띠 하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기본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외에서 이런 질문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이렇게 급한 일인가? 이게 정말 이렇게 조급해야 되는 일인가? 지금 마음이 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려고 하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인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이미 좀 침착해지게 되고요. 침착해지면 그때는 사티를 자연스럽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마음이 조급하고 급할 때 사티를 힘들거든요. 그렇게 집에서부터 출근하시기 전에 사티 하시고, 운전할 때도 질문하면서, 운전할 때도 긴장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긴장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지켜보고, 지금 마음이 긴장하고 있는가, 몸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거 보고, 그죠? 편안한가, 불편한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운전하시는 거예요. 학교 와서도 마찬가지, 교무실에 있을 때나 수업 들어갔을 때도 계속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지금 쌀때하는가, 알아차리는 마음의 질이 어떤가. 이게 습관이 되면 문제를 수행하는 게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게 습관이 되면 수행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기만 하면 돼요. 잘할 필요 없이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가장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이제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지금은 아마 새학기다 보니까 일도 좀 많고 뭔가 좀 부딪히는 일도 많고 이러니까 수행해야 되는데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이 생활도 좀 익숙해지죠. 2달, 3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뭔가 이렇게 자리가 잡고 외부적인 것들이 좀 이렇게 안정적이 되면 아마 또 거기에 또 금방 수행하는 마음이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예전에 사연으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 기억나는데, 사연으로 이제 일상에서 이렇게 출가하시기 전에 이렇게 시장에서 그 가게 하실 때 되게 막 복잡한 데서 장사하시고 사람들 엄청 많이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막 번뇌가 엄청 많이 일어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우울할 때 우울증도 있으시고 막 그러니까 엄청난 번뇌에 막 이렇게 휩싸이고 너무 이제 괴로운 거예요. 당신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수행해야겠다고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신대요. 열심히 집에서도 수행하시고 막 이렇게 생사에도 갈고 막 이렇게 수행을 막 열심히 하면 또 이제 마음을 또 지켜보면서 점점점 그런 번뇌들이 좀 가라앉는 거예요. 이제 좀 편안해져요. 근데 좀 편안해지면 또 수행을 안 하셨대. 그러면 이제 좀 스물스물 번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좀 지나면 괴로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막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수행해야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수행을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이런 삶을 한참 동안 계속 되풀이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진짜 이게 수행을 계속 하는 것만이 나에게 진짜 이게 이익이 있는 거라는 걸 어느 순간 지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마음을 괴롭든 괴롭지 않든 계속 꾸준하게 수행을 하셨대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꾸준하게 수행을 했을 때 그 수행의 결과가 뭐냐면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비슷비슷하게 일어나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막 이상한 사람도 되게 많고 이상한 말 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예전 같으면 금방 막 화가 나고 금방 막 짜증이 나고 막 화의 마음으로 막 반응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그런 일들이 그냥 대상으로 보여지면서 더 이상 괴롭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인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 그 마음, 그런 노력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수행하는 거죠. 네, 그럴 수는 있죠. 엄마가 수행을 해서 가족이 누군가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정말 좋은 쪽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다른 가족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수행이 너무 좋아. 너도 수행을 해. 막 이렇게 해서 권유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수행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마음이 바뀔 수 있죠. 그런 부분들. 대체로 부부가 같이 수행 오랫동안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두 분이 함께 시작하는 경우보다는 한 분이 먼저 시작하고 그분이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다른 배우자가 보고 뭔가 느끼면서 본인도 함께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수행하기 힘들어요. 삶에서 본인 인생에 즐기고 싶고 막 좋아하고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수행하기 힘들어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하고 싶고 너무 열심히 뭔가 되고 싶은 거기 안에 수행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수행을 얘기를 하면 어떤 걱정을 하는지 아세요? 수행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싶어하고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될 것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 걱정을 해요. 제가 아까 이렇게 했는데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면서 수행에 대한 이해,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결국 우리의 견해가 바뀌게 되거든요. 견해가 바뀌면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어떤 지향점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 굉장히 같이 있었던 거,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 나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했던 것하고 지금 바라는 삶하고 바뀌는 경우가 많죠.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마음적으로 어떠한 것이 정말 편안한 삶인가,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행복하고 뭔가 나에게 진짜 좋은 것, 이익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이 판단 기준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엔 그런 행복의 조건,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조건, 좋은 삶이라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좋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판단의 기준이 거의가 다 어떤 외부적인 요소였죠. 그죠? 남들이 봤을 때 금방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외부적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런 판단의 기준이 그런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건 다른 사람이 봐서 알 수 있는 것과 또 좀 다른 부분이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자기의 삶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 이런 것이 어디에서도 많이 오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도 많이 와요. 우리 마음이 특히 반대의 마음, 탐심의 마음 이런 거 모아가 강할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생각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존재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좀 충족을 시켜주게 되거든요. 그런 거, 그런데 이제 적어도 수행을 하고 우리가 이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긴 사람은 그런 마음이, 그런 쪽에 이제 비교를, 다른 사람들 비교를 통해서 자기 삶을 만족하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안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지금 선법, 다른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불선법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전에 한번 보살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전에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대부분 주로 이렇게 탐심, 번뇌를 만족시킬 때 일어나는 그런 충족감? 그런 삶이 아니었던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행이란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했을 때 탐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탐심이 본인의 삶의 어떤 기본적인 에너지였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내 삶의 원동력이 탐심이라는 거 수행을 하면서 알게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일상에서 쌀때 하는 걸 말씀하신 대로 습관을 들이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좀 자주 하신다는 그런 느낌. 그게 그 질문이 꼭 예전에 처음 할 때처럼 쌀때 있는가 알아차리는 게 꼭 이런 질문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네, 꼭 이런 마음이 일어날 필요가 있는가? 이 마음이 왜 일어났는가? 뭐 이런 질문도 상관없고요. 지금 어떤 마음가짐인가? 뭐든지 상관없어요. 조금 더 자주 해주시면 돼요. 마음이 그게 굉장히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확 빨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하기가 힘든 건데 평상시에 그때 대회 나가기 전에 평상시에 그 운동을 할 때 쌀 때 하셨어요? 본인이 평상시에 운동 연습할 때도 쌀띠가 잘 안 됐는데 더군다나 경기를 나갔고 이제 뭐 잘해야지 이겨야지 하는 그 마음이 엄청 강한데 쌀띠가 될 리가 없죠. 중간이 아니라 사실 운동을 할 때도 최대한 계속 쌀띠를 들려 노력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보살님이 기본이 그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쌀띠가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마음이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삿띠라고 하는 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힘든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든 상황에서만 수행을 하려고 하면 그 상황을 모면하고 난 다음에 또 어려운 상황이 또 온다고요. 또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지고 아까 하던 말씀 그런 맥락이잖아요. 수행을 계속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힘들 때만 수행을 하면 계속 힘들어요. 힘든 상황을 계속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힘들지 않던 수행을 계속 나갔을 때는
힘든 것이 이제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힘들지 않게 되는 거죠. 이기고 싶고 막 잘하고 싶으니까 얼마나 몸에 긴장이 되고 힘이 들어갔겠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평상시보다 더 하기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너무 막 집중하고 긴장을 하게 되면 더 실수를 하게 되고 잘하는 것도 못하게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단순히 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함께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항상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면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다 힘들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예전에 탁구 치시는 거 얘기 들었죠? 탁구를 치셨는데 처음에 별 생각 없이 막 치셨대요.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쳤는데 잘 된 거야. 막 대회 나갔는데 막 예선전 통과하고 막 결승 올라가고 1등까지 하셨대요. 그냥 쳤는데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치셨대요. 잘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아사띠 하면서 치셨대. 그러다 보니까 1등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대회가 되니까 1등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드니까 이게 따지고 뭐고 막 몸이 힘들어가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었다고 잘 안 됐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볼링 처음 치실 때는 그냥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알아차림 하셨대요. 몸의 느낌 알아차림하고 이렇게 하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만 틱 하니까 잘 들어가더래요. 핀이 막 다 쓰러지고 막 그 다음에 좀 되네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좀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막 볼이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런 게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음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도요, 올림픽이나 이런 큰 경기 이런 거 보면 결국은 진짜 잘하는 사람들, 정말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단순한 몸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멘탈을 보면. 정신적인 것인 것 같았고,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그죠? 결국은 정신적인 것을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걸 컨트롤하는가가 세계 최고의 선수를 만드는 거 아닌가 해서 단순한 몸을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그냥 우리가 바로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본인 스스로 컨트롤 못하고 그 긴장감에 빠지니까 그 사람들이 뭐 스케이트를 하루 이틀 탄 것도 아니고 그 점프를 뭐 한 달, 두 달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10년, 20년을 해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큰 경기 나가면 실수를 하냐고요. 그냥 단순히 기계적인 연습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큰 경기고 내가 꼭 메달을 따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감각관념, 그런 번뇌에서 오는 그런 긴장감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런 것들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1등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어떤 경기에 나갔을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그냥 취미삼아 연습할 때도 그냥 친구들하고 놀이삼아 하실 때도 계속 쌀때 드셔야 돼요. 그게 밑바탕이 돼야지 나중에 경기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쌀기가 가능해지지 평상시에도 막 즐거운 마음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막 하다가 경기 나간다고 해서 그게 쌀기가 되겠어요. 쌀띠라는 게, 지금 쌀띠 해야지. 해가지고 바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되어지는 거지, 그거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평상시에 본인이 알아차림하기 힘든 어떤 행위를 할 때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집중을 한다는 것이. 이제 일상에서 다른 부분들로 이제 잘 되는데, 유독 본인이 수행이 약한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사람들마다. 그게 아직까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본인이 어떤 부분이 지금 취약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운동할 때 사실은요, 보세요. 알아차림하면 더 쉬운 상태예요.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지금 자기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분명한 상태예요. 그렇게 대상이 되게 분명한 상태는 수행하기 좋아요. 근데 다만 왜 수행하기 힘드냐면 그 마음에, 그 행위를 하는 마음에 그걸 즐기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탐심이 강해요. 그러면 보살님이 먼저 봐야 될 건 그 탐심이겠죠. 그 탐심의 마음부터
보고 해야 돼요. 항상 밥을 먹는 것이든 말을 하는 것이든 운동을 하는 것이든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항상 거의 자동적으로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거 다 팽개치고 그 번뇌부터 먼저 봐야 돼요. 그 번뇌를 보고 번뇌와 함께하는 느낌을 보고 그 번뇌를 충분히 보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도록 해요. 그렇죠. 하기 전부터 지금 어떤 하려고 집에서 나설 때부터 운동하러 가야지라고 마음이 생각할 때부터 어떤 마음이라는지 막 좀 들뜰 거예요. 그 들뜸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당신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당신도 보고 그 들뜸도 보고 먼저 들뜸이 먼저 분명하게 보이겠죠. 그 느낌을 지켜보면서 그 느낌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당신을 지켜보고 계속 운동하러 가면서 그 당신과 그 들뜨는 마음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가십시오. 네, 운동을 조금 평상시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이렇게 쌌지 하는데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중심을 두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셔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쌌지 하는 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쌌지 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으니까. 쌌띠가 수행하는 게 그 일을 하는데 전혀 방해스러운 느낌이 안 들게 되니까. 근데 수행하는 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자꾸 수행을 놓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수행을 하는 그 행위를 하는 게 힘들어지고, 수행이 방해가 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 그 행위 자체를 항상 번뇌의 마음으로 했을 때예요. 그럴 때는 수행하는 것 자체가 그 행위를 하는 게 방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때 그 번뇌부터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고사님이 진짜 화가 난 원인이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이 이렇게 끊임없이 화가 나는 원인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그 좋아했던 그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로 바르게 보지 못하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는, 또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에는 그럴 때에도 마음은 항상 뭔가 판단은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판단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거 이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지 저렇게 돼야 되는지 하는 어떤 식으로 마음이 뭐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하는 건 그냥 습관적으로 항상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럴 때 그런 마음들이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이 그냥 이치일 뿐인데, 그때 우리 마음의 질이 좋지 않으면,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그 판단이 다 그릇된 판단이에요. 그죠? 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들어가는 이 번뇌의 탓을 항상 저 사람 때문이거나 저 상황 때문에, 이런 나의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 항상 돌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거든요. 그거는 나쁜 것에 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하다가 보면 지혜가 일어나고 어떤 지혜를 체험하거나 사마디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체험 자체는 일어나는데 그 체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을 때에는, 근데 마음은 여전히 또 판단을 하거든요. 뭐라고 자꾸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하거든요. 아, 이거 이래서 이렇게 마음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혜가 일어났구나. 라고 어떤 식으로든 계속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결국 그것도 바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일어나는 마음의 판단이 뭐냐면 그냥 외부적인 조건으로 판단을 해요. 아, 내가 장소를 좀 바꾸니까 수행이 잘 된다. 여기가 이 절이, 이 공간이 수행이 잘 되는 것 같다. 또는 이 시간이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지혜가 없을 때, 지혜가 없다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마음이 빠라마타,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순간 마음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 관념만 알고 있어요. 오로지 마음이 그 순간에 알 수 있는 것 전부는 법이 없는 순간에는 100% 관념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뭔가를 판단하려면 그 판단을 내리는 뭔가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조건들이 그냥 관념적인 요소들밖에 없는 거예요, 온통. 그러니까 거기서 그 마음이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일은 관념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 본인이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을 바르게 보게 됐을 때, 정말 바로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아마 예전에도 보기는 봤어요.
어느 정도 대상으로 보기는 봤지만 이미 거기 보는 마음 자체가 싫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했을 수도 있고요. 일단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보는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던 거죠. 깨끗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도 했고, 또 자꾸 어떤 내용적으로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해놓은 것을 이미 믿고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 이제 드디어 바른 판단을 하는가 하면 파라마트라를 그대로 볼 때, 있는 그대로 볼 때는 결국 답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바로 법입니다. 법. 마음이 그냥 법이에요. 그 자체가 그냥 파라마트고. 그 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법을 볼 때 가능하거든요. 법의 조건이 바로 또 법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이번에 체험을 하셨죠. 그런 체험들을 하다가 보면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좀 덜 믿게 될 거예요. 마음을 좀 덜 믿고 그냥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대상으로 보는 것은 이게 우리가 대상을 대상으로 보지 못할 때와 대상을 그냥 대상으로 볼 때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닌가요? 대상으로 보지 못할 때는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자기 생각을 믿어버리는 거. 대상으로 볼 때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믿지 않아요. 그냥 대상으로 지켜볼 뿐이지. 이 마음의 질이 전혀 다르죠. 실제로 우리가 법에 대한 이해가 더 생기고 나면 좋아하는 게 더 괴로울 수 있어요. 우리는 예전에는 싫어하는 것만 괴로운 줄 알았잖아요. 좋은 거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좋아하는 게 더 큰 괴로움이더라고요.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이나 번뇌는 좀 같습니다, 사실.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그 자체가 당신이잖아요. 그 자체가 그냥 번뇌잖아요. 싫어하는 그 자체가 진심이고 그게 그냥 번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신과 진심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 자체에 매이잖아요. 그게 좋아할 때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좋아할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커피를 좋아한다 이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일단 커피에 집중을 하죠. 커피 그 자체에 되게 가치를 두는 거예요. 또 그와 동시에 본인이 좋아한다는 거기에 굉장히 의미를 둬요. 좋아하는 그 자체에.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싫어할 때 그 사람이라고 하는 특정한 그 대상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지만 동시에 본인의 그 마음, 싫어하는 그 마음 자체에 대해 큰 의미를 두거든요. 수행을 하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가 아니라 진짜 대상, 그 탐심과 진심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거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게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엄청난 우리가 모아지만 그렇게 믿죠. 그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나를 위해서 지혜가 생각한다면 지혜가 정말 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게 정말 이게 이익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하지 이게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는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는 것이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계속 구분하고 좋아하는 것에 끌려가고 싫어하는 것에 끌려가고 이런 것의 반복. 싫어하는 것을 만날 때는 막 괴로워하다가 좋아하는 것을 만날 때는 막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여기고 그런 게 계속 살아가는데 근데 싫어하는 것 뭔가 내가 좋아하지 않고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냥 싫어하는 그 자체가 온전한 건 아니죠. 근데 좋다 싫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서로가 어떻게 보면 같이 상립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지혜가 정말 좋아서 뭔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막 좋아하는 마음이 전혀 안 일어난다면 그 사람한테 싫어하는 것도 전혀 안 일어날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그 밑에는 또 물론 다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뭔가 우리가 모아둬서 정해놓고 이런 것이다라고 판단해놓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건 좋은 것, 이런 것이라고 그 마음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이 결국 번뇌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분이 분명하게 보셨고 또 그 번뇌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에 바르지 않는 생각, 바르지 않은 견해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거, 그거는 법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생기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체험을 분명하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일어나는 마음들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죠. 그대로 믿지 않고. 항상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마음을 다 믿지 말고 그냥 일단 지켜보라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냥 믿고 싶죠. 그냥 믿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만큼 우리가 거기 익숙한 거죠. 그런 모아의 마음에 너무나 익숙하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믿어요. 그냥 안 믿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말이 오죽하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냥 마음이 자동적으로 막 이렇게 믿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 경우라도 그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한번 보는 노력을 다시 한번 해주는 것. 그게 수행자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수행자는 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그죠? 수행한다고 해서 뭐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달라지지는 않을 건데, 똑같은데, 일어나는 것도 뭐 비슷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다만 뭐가 다른가? 한 가지 다른 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차려주는 것. 지켜봐 주는 그 자체. 그렇게 하는 사람, 할 줄 아는 사람이 수행자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변해갈 수 있는 어떤, 그게 그 자체가 이제 어떤 시작점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수행할 때와 수행하지 않을 때가 다르다라는 걸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네, 그거는 진짜 오랜 체험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아, 진짜요, 그죠?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힘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만 수행하면 결국 또 힘들어져요. 또 힘들어지고, 또 힘들어지고. 은혜를 바를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자신 쪽으로 오죠.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행을 잘 안 해도 되니까 꾸준하게 계속 하셔요. 그냥 계속 하세요. 그러면 계속 발전이 생깁니다. 지금도 이미 발전을 했고. 무설님이 예전에처럼 막 지금보다 더 잘하려고 하고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덜 일으키고 그런 마음들이 덜 일어나니까 그냥 지금 수행이 잘 되시는 거예요. 편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